모두가 잠든 시간. 누구보다 바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새벽 4시에 출발하는 첫 차. 신도림을 거쳐 강남까지 가는 6411번 버스는 늘 2대가 함께 길을 나섭니다.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앉자리가 다 있어요.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빨리 가서 청소해요. 청소하시는 거. 거리가 청소 아니면 경비예요. 평일에 첫 차를 타는 승객들은 지정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다 보니 모두가 친숙한 얼굴들인데요. 갑자기 안 타니까 나도 궁금해. 휴가를 가서도 다 끝났을 건데. 응? 휴가를 했더라도 다 끝날 날짜인데요. 휴가도 없대 거기는. 아, 그렇죠. 갑자기 그만. 지금 한참 됐는데. 한 열흘 넘었어. 누가 안 타셨어요? 아, 옆에서 항상 타는 사람이 있는데 저 시장에서 갑자기 그만둔다는 날도 있었는데 안 타니까 궁금하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시는데요? 청소로 가요. 건물 청소. 바쁘니까 일찍까지 참 늦게 가면 좋지. 일이 많아가지고 바빠서 사람들 오기 전에 다 해야 되니까. 늦어도 새벽 3시에는 일어나야 탈 수 있는 버스. 놓치면 큰일입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6411번 첫 차를 빼곡히 메운 승객은 80%가 여성. 나이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데요. 이들의 90%는 청소 노동자입니다. 비좁은 버스 안에서 1시간 넘게 버티려면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버스가 꽉 차서 힘드시겠어요? 아침에 힘들어요. 그전에 한 대 갈 때는 말도 못해 민원이 들어가 지금 2대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한 대 그러면 차가 기울었어요. 차가 기울었어요? 네, 사람 많이 타니까 한쪽으로. 어제 그제도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서로 밟히고 막 그러니까 싸우고. 3시에 일어났어요. 오, 아저씨 내리나? 이야, 굳이 맞았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런 날이. 오늘은 복권이라도 사야 할 모양입니다. 빈자리가 나는 건 그만큼 드문 일입니다. 여기다 더. 예. 아이고, 서 있는 사람 불편하니까 될 수 있으면 가방 받아줘야 돼.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이지만 고단함은 쉬이 익숙해지지 않죠. 많이 피곤하시죠? 아, 첫 차가 너무 늦어요. 너무 늦었어, 지금. 다들 지금 애가 달죠. 이 차가 늦으면 시간이 다들 빨리 도착해 시간에 도착해야지 일이 있는데. 첫 차를 타도 마음은 늘 조급합니다. 출근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중요한 건 언제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청소를 끝내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5시. 직원들 오기 전에 다 치워놔야지. 그러니까 일찍 하는 거예요. 6시부터 원래 일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6시부터 근무니까. 김정희 씨는 정해진 근무 시간을 지켜본 기억이 없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일찍 일을 시작해야 직원들이 출근하는 9시 전에 청소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하는 아줌마들을 그렇게 안 좋게 보지. 그렇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자기네들은 깨끗하고 우리는 이런 화장실 청소를 하자고 그래서 또 그렇게 보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채워야 되니까.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일이라 열심히 하는 거죠. 착한 사람들은 아줌마들 일하는 거 힘드니까 수고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좋아하는 거지. 별거 아닌 인사 한마디에 일하는 보람을 느낄 정도로 청소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합니다. 뭐 하루 종일 마스크 쓰면 너무 힘들어요. 남들이 꺼리는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이 일을 하찮다 여긴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원래 빨아가지고 이제 청소하고 내가 이제 신혼공 가야지. 여기서 이제 밥 먹고 와가지고 이따 가서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서 보고 좀 와서 이제 시간 있으면 여기 앉아서 좀 쉬는데. 청소 도구를 보관하는 화장실 한 칸. 나 혼자만의 휴게소지 여기가. 네. 여기 이런 데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한 거야. 내가 이게 있는 게. 쪼그려 앉아 변기를 닫고 쉼없이 움직이며 걸레질을 하다 보면 잠시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비좁고 냄새나는 이 공간이라도 없으면 한숨 돌릴 틈마저 없습니다. 화장실 구석에서 쉬어가는 5분이 다시 일할 힘을 줍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제일 바쁜 사람들. 하지만 정작 힘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 가서 청소하는구나 하면은 아, 저 사람이 천연직업 가졌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꼭 잘못했으면은 뭐 네 이름이 뭐냐고 반말로 얘기해서 잘라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제 뭐 밑바닥 인생이니까 그랬겠지. 자기네들 많이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못 배우고 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치아 직업이잖아요 이게. 화장실 같은 데 뭐 지저분한 거 그런 거 치우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갑질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 근데 우리는 미아원이지 그 어느 사람이 하나의 모습이 아닌데 그림자 취급하고 정식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미아들은 무시받고 천대받고 하는 거죠.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출근하는 길. 이 후미진 길을 오가는 건 청소 노동자들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옷도 갈아입고 밥도 먹는 이곳은 휴게실이 아니라 대기실.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나가야 하기에 어쩌면 대기실이란 이름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하시기엔 선선한 게 낫죠? 예, 선선하니까 한 게 더 낫죠. 1년... 여름에는 뜨거워서 죽어요. 쉴 곳도 외가 바깥에서는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이제 그늘진데 아무데나 앉아서 이제 좀 잠깐 쉬고. 일은 겨울이 힘드세요? 여름이 힘드세요? 여름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주로 건물 안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와 달리 바깥 청소는 오종익 씨 같은 남자들의 몫입니다. 여름엔 폭염에 지치고 겨울엔 한파에 시달려도 따가운 햇살과 매서운 바람을 막아줄 곳은 없습니다. 날이 제법 선선해졌지만 제초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몸은 땀에 젖습니다.
쉴 데가 어디가 있어요? 사화실도 없이 아까 우리 대기실이 거기잖아요. 거기서 사화실을 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말만 사화실 재준다고지요. 사화실 재준다고는 제가 몇 개월 되는지 수도 없어요. 대중들의 늘 있는데 섞여서 가지 못하고 한쪽 공간, 한쪽 구석탱이에 숨어서 대중교통도 그렇게 집에 갈 때는 그렇게 한쪽 구석에 짱 박혀서 가듯이 갑니다. 저희도. 맨바닥에 앉아 땀을 식혀도 그때뿐. 행여 몸에서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일부러 더 거리를 두게 됩니다. 건물 안에 있다고 변변히 쉴 곳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옆. 스티로폴이 여기까지 있었던 건데 머리도 받으면서 이게 다 뜯어지는 거예요. 허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휴게실은 높이가 1m 50cm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엉덩이로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이동하시고, 무릎이 괜찮으신 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편한 자세로. 네, 지금 다 L잖아요. 축축해요, 지금도 여기가. 햇볕도 들지 않고 바람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곳에는 퀴퀴한 곰팡내가 가득한데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는 또 다른 휴게실이 있습니다. 본래 창고로 쓰던 공간을 쪼개서 겨우 마련한 자리는 반평 남짓. 아, 좁네요. 누우면 머리가 다요. 여기다 비계 놓고 이불 깔면 이제 뭐 겹치고 그래요. 방이 좀 네모졌으면 좋겠어요. 둘이 앉았을 때 다리를 좀 뻗고 있게. 신문지 하나 깔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어도 누구 하나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뒤로 바짝 깊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만큼이 나오니까 밥을 들고 먹어야 되든가 그만한 공간이 안 돼요. 두 명이 허리 펴고 누우면 발이 바깥으로 삐져나올 정도로 비좁습니다. 올여름에 물이 새가지고들 막 난리예요, 난리. 아직도 냄새, 곰팡이 냄새가 나요. 퇴근할 때는 에어컨하고 선풍기 돌려놓고 가고. 답답한 공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 없어 쉬는 동안에도 오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휴게실을 코앞에 두고도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날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조금 학생들이 불편할까 봐 그냥 내려가죠. 아유, 언제 눈물 나요, 서러워서. 지난번엔 펑펑 울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이 상해서. 그래서 이렇게 앉았다가 한 5분, 10분 있다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일을 하는 동안에는 쉼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구역은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하기에 게으름을 부릴 새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쉬울 거란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었다면 굳이 이 일을 택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여기가 제일 이제 밑바닥이라고 하고 왔거든요. 최고 이제 벌이가 갈 데가 없을 때 여기다 생각하고 왔는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나마.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나이가 먹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뭐 이제 이거라도 해야죠. 최고 선택한 게 마지막에 이거 청소.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쓰레기는 크게 줄었는데요. 하지만 열심히 일한 티는 쉽게 안 나도 대충 한 티는 금방 나는 게 청소입니다. 청소를 하자. 니나노 지르기만 하면 된다. 강의실에 일찍 등교한 학생이라도 있는 날엔 발자국 소리조차 조심스러운데요. 우리가 불편하니까 될 수 있는 한 안 보이는 데서 쉬어요. 왜 안 보이는데? 아니 보이는 데서 쉬면 뭐래. 저기 미 아줌마도 놀고 있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이제야 겨우 마음 편히 쉬어볼 참입니다. 하루 중 가장 꿀맛 같은 시간. 휴게실에서 먹는 오늘의 첫 끼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물 몇 잔 마신 게 전부인데요. 각자 집에서 싸온 반찬에 밥만 지어서 허기를 달래보지만 14명이 함께 쓰는 휴게실은 식사를 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별로 문제가 공기라고요. 공기가 제대로 안 좋다고. 이게 지금 적응이 됐으니까 그렇죠. 처음에 와갖고는 여기 잠시도 못 있었어요, 진짜. 좀 쉬면은요, 숨이 툭툭 막혀요. 기침이 나오고 숨이 막힌다고. 갈 데도 없어요. 또 11시 넘으면 11시까지는 꼼짝도 못 해요. 12시까지. 아, 12시까지. 12시까지. 왜요? 예? 왜요? 학교에서, 외출 금지. 그냥 각자 일하는 데서만 쉬래요. 숨이 턱턱 막히는 이곳에서 2시간 동안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합니다. 식탁이 아니었네요? 식탁이에요. 우리가 테이프로 이렇게 연결해서 한 거예요. 땅에서 먹기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로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나오기만 하면 주워 모아요. 그래서. 휴게실에 있는 살림은 대부분 재활용 쓰레기를 주워서 장만했습니다. 한꺼번에 누울 수도 없고 다리를 펴면 다른 사람과 맞닿을 정도의 공간뿐이지만 청소 노동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곳. 그거 다 여기서 잡아요. 빽빽하니 진짜 움직이도 못해. 한번 누우면. 그거 또 움직여봐 또 옆에서 또 싫은 소리 하지. 눈치 보여요.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은 건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상으로요? 네, 지상으로 올라가서 쉬고 싶어요. 그게 희망사항. 지상으로 가는 출구는 멀기만 합니다. 휴게실은 지하 6층. 여기 좀 다 놀래요. 여기 이런 데서 어떻게 있냐고. 근데 뭐 갈 데가 없는데 여기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있으라는데. 왜 뭐 방이 텅텅 비어도 우리한테는 돌아오잖아요. 넓은 캠퍼스를 놔두고 왜 지하 주차장에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매연 대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 게 욕심일까요?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바람에. 시원하는데 거기를 보니까 아주 기절한다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커면 이걸 공기를 우리가 다 마시고 있다는 거지. 저거. 송풍구를 통해 드나드는 매연은 환풍기를 타고 다시 주차장 옆에 있는 휴게실로 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는 이제 쓸모한데 이는 땅에 여기다랑 이제 이런 대기실 해주지요. 저는 빈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글로 가는 사람이 아닌가 봐.
우리가 뭐 좀 해달라고 하면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 우리는 이게 휴게실이 아니라 대기실이 대기실. 왜? 이따가 불러면 나가야 되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가장 후미진 곳.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은 늘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희 편하게 지내는 꼴을 못 보나요?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LPG 가스 저장소 옆. 사람들의 발길마저 뜸한 이곳에도 휴게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힘의 차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 그런데 오전에는 저 아줌마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오후에 혼자 있을 때는 문도 잠그고 있어야 되고 무서우니까. 이름만 휴게실일 뿐 임의로 만든 가벽에 천장을 가로지르는 하수관에는 오물이 흐릅니다. 여기 3명이 있긴 너무 좁아. 근데 안 해주잖아요. 해달라 해도. 자리가 없대요. 창문도 하나도 없고. 뭐 우리는 뭐 자리 핫바리니까 뭐 그냥 있으라면 있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요리 들어놓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옮겨달라고 수없이 요구해도 번번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너무 추우니까요. 기대 앉을 수조차가 네. 없는 거야. 너무 등이 시리니까.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막 스티로폼 안에 두꺼운 거 넣고 이거 넣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나마 외풍이 가려지니까. 다른 건물에는 없는 모기까지 극성을 부립니다. 여기 계시는 아주머니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당하고 사는 거죠, 늘. 되게 말하면 말한 사람만 밉상이고. 나중에 저기 뭐 보복조치 당하지 않느냐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해고당할까 두려워 숱한 말을 속으로 삼켜야 했던 시간. 그 시간 동안 쉴 수 있는 권리는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죽이며 웅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다 밥방 깔고 여기서 냉장고 놓고 그래서 지금도 창문이 썬팅이 돼 있어요. 여기는 창문이 사람이 쉬어야 되니까 햇빛 들어만 되니까 썬팅이 돼 있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실 변기를 의자 삼아 지친 다리를 쉬고 밥을 먹었습니다. 행여 들킬세라 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의 60대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의동 지하에 있는 허름한 휴게실. 비슷한 시기 창문도 없는 지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청소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해 굉장히 더운 여름철이었고요. 그 휴게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성인 남자 3분이 휴게를 하시는 공간인데 한 평 조금 넘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3분이 동시에 누우시지도 못하시는 그런 공간에 그분이 가서 잠깐 휴식을 취한다고 누우셨다가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그런 것인데, 휴게 공간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 요청을 그 전부터, 그러니까 용역회사일 때부터 수없이 요구를 했던 게, 지금 그걸 들어주지만, 만약에 그것만 들어만 줬었어도, 조금만 개선이 됐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 그 당시에도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사업장에서의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공간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바뀌지 않는 현실. 여전히 햇볕 한 줄기, 바람 한 줌 들지 않는 지하에 있지만 5년 전 처음 노조를 만들 때만 해도 이 정도 휴게실은 감히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자리가 또 따로 있어. 자리가 쉬는 자리. 쉬는 자리, 눕는 자리도 항상 똑같게 정해져 있어. 군대식이야, 군대식. 재밌어요. 맞아요, 군대식. 재밌다고 오히려 집에 가면 더 심심해요. 우리 학교 앞에. 네, 안녕하세요. 가까워요. 올라오세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청소 노동자의 휴게실에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되면은 숨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없으면 우리가 그때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저희는 찾는 게 그게 어쩜 저기가 된 것 같아요.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고. 만약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큰일 나는 거. 큰일 나면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으니까요. 자주 이러죠. 이거는 맨날 일상이에요. 이거는 양호한 거예요. 소리가 더 크게 날 수도 있고. 엄청 크게 날 수도 있고. 차가 세게 달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차 지나가는데 밑에 있다 보니까 소음이 깜짝깜짝 놀랐는데. 네, 깜짝깜짝 잠자다가 저희도요. 자다가. 청소 노동자의 가장 든든한 뒷배. 깜짝 놀랐을게요. 휴게실 전수 조사도 하고 또 이런 좀 환경 같은 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좀 저희가 더 나아지게 할 방안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고 있고. 진짜 고맙잖아요. 예, 진짜 고마워요, 진짜. 학생들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학교에서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해주니까 이제 좀 슬픈 얘기지만 노동자분들과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하면 학교가 조금 더 잘 받아들여주는 그런 수시로 이곳을 방문해 힘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 묻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여기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나는 비정규직 안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좀 편하게 일하는 사무직 할 거야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하고 비정규직 노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같은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학생이지만 또 미래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내 삶 살기도 바쁜데 남 삶에 신경 쓸 여유가 어딨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문제고 내 문제니까 그거를 같이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학생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 휴게실을 고쳐준 곳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 지금 그 연두색으로 전체가 벽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스티로폴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근데 이 공사를 건축가 학생들이 돈 들여서 자기네 그 자비로 회비 모아가지고 이거 다 공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좋아요. 알고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열악한 청소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며 모금을 하고 팔을 걷어붙인 채 벽을 대고 장판을 깔았습니다. 그때가 한번 여름이 엄청 폭염이었었는데요. 그때 뭐 정말 죽을 뻔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그쵸, 학교한테 말을 해도 사실 학교는 그때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정말 힘드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참 보면서 화가 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함께 분노하고 공감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한 정도가 아니라 눈물 나죠.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내 아이들 같은 애들이 학생들이 우리 편이 돼준다라는 거는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산 같은 거죠. 네. 관심은 잠깐의 호기심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문을 통해 청소 노동자 문제를 고발한 학생들은 휴게실 문을 열자마자 풍기던 악취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 휴게실이라 부를 수조차 없는 그곳이 바뀔 때까지 꾸준히 후속 기사를 내며 학교 측의 대책을